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과 기한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요. 네. 네, 그리고 선물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예, 조건. 약속하다고요? 아니, 큰 선물입니다. 자, 조건 보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 그리고 기한. 자, 조건도 그렇고, 기한도 그렇고, 둘 다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부관. 부관이라고 해서 법률행위에 뭔가가 부가적으로 약관이 붙은 겁니다. 자,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효력을 결정한다. 효력이 발생할지 말지, 소멸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서 효력 결정하는 게 조건이고, 그리고 기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의 도래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과 불확실을 통해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수 있다. 자, 우리 책에서 먼저 지금 1번의 조건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줄에 보시면은 조건은 효력의 발생, 이거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할 표현은 바로 불확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조건은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을 확인하세요.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일단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독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나 열악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뭐 이를테면 단독행위, 제멋대로 조건을 붙여버리면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싹 다 무효입니다. 자, 조건 종류로 내려갑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지 조건이 있고, 그리고 조건은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의 공통점. 조건이다. 그죠? 둘의 공통점, 조건이다. 자, 근데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효력이 발생되는 게 정지 조건이고,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다. 그죠? 발생과 소멸, 이게 다르죠. 자,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이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이므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소유권 유보 매매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거를 일시불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로, 을이 할부로 뭐 24개월 할부로 물건을 매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부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을이 예를 들어 가방을 사는데, 일단은 이 가방과 관련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지 않죠. 할부로 매수하여서. 자, 을이 24개월 동안의 대금을 전부 다 완납을 해야, 대금의 완납이 있어야 비로소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있어야, 조건 성취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라는 거죠? 네,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그러면 아직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면,
조건에 성취가 있지 못하다면은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매수인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매도인 측에게 유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자, 밑에 쪽 기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세요. 해제 조건입니다. 자,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하고 반대죠.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약혼, 예물, 수수가 나오죠. 이건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약혼식을 한다는 거죠. 약혼식을. 가박으라고 약혼해요. 약혼. 약혼을 하면서 예물을 준다는 거죠. 예물을. 예물 가져가라. 예물. 예물을 가져가거라. 예물을 증여하는 거죠. 증여를. 500만 원짜리.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증여를 하되 혼인 불성립이 되면, 혼인의 불성립이 있게 되면은 당신은 받으셨던 거를 돌려주셔야 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증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건 결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별하면,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은 당신이 받았던 거는 효력이 발생해, 효력 소멸해. 효력이 소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물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증여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기역에서 혼인의 불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의 성취입니다. 혼인 불성립이라는 조건 성취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까 받았던 것들을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오세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은 토지 매매를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허가 신청 불허, 이게 조건의 성취입니다. 불허라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조건의 성취가 있게 되면은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효력 발생에, 효력 소멸에. 효력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라는 거죠. 해제 조건.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3번. 불능 조건과 기성 조건입니다. 자, 일단 첫째 줄에 나오듯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을 가리켜서 기성 조건.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미 성취할 수가 없는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죠. 이미 성취가 되어 있었던 걸 기성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하고, 자,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불능은 성취가 불가능함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섞어 봤을 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이 되면 효력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가 됩니다. 기해무 불정무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플러스끼리 정지 조건, 기성 조건끼리 만났을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그리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유효가 됩니다. 마이너스끼리 만났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표가 나오네요. 자, 표에서 지금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무효를 외우고 그 반대는 조건이 없다,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양보하러 4번에 보시면은 불법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거죠. 반사회적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다 무효다. 법률행위 싹 다 무효다.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죠.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싹 다 무효다. 자, 그래서 그 예가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이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지금까지 수십 번 봤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쉽게 치환하면 헤어지면 뭐 한다? 돌려준다. 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헤어지면 뭐 한다? 돌려준다. 그럼 헤어지자는 거다, 헤어지지 말자는 거다. 헤어지지 말자는 거다. 그죠? 헤어지면 이게 지금 첫 관계 종료. 돌려준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 들어가는 거다 지금? 해제 조건 들어가는 거죠.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 무효죠, 무효. 반사회적이에요. 예.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4번 넘어가세요. 자, 240페이지입니다. 자, 조건 성취 전 효력입니다. 자, 조건이 성취되기 전, 그때 가지고 있는 조건부 권리다라고 돼 있죠. 이 조건부 권리도 현재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1번의 기대권보,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의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도 가능하고 보존, 담보 제공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지금 조건이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잖아요. 성취 안 됐죠?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효력이 시작됐어? 아직 시작 안 됐어? 아직 시작 안 됐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시작하겠죠? 그래야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거죠. 응? 야, 너 합격하면, 야, 네가 합격을 하면, 네 차 사이드밀러가 날아갔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사줄게. 자동차를 내가 증여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얘가 자동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부터 생기죠? 합격을 한 때부터. 합격한 때부터 생기죠? 합격한 때부터.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10년 만에 공부 시작하고 10년 만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10년 만에. 그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겨우 합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을 막 계속 하니까. 그러면 10년 만에 합격했고 10년 만에 합격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였다. 제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자동차 주세요. 라고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갑 쪽에서 하는 말이, 야, 네가 10년 만에 합격했잖아. 그러면 10년이 이미 경과돼 버렸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당신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주겠다고 자동차 안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 자동차 안 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뭔 상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너한테
합격하면 자동차 준다고 한 게, 이 양반아. 2009년이었어. 2009년도에 내가 합격하면 자동차 준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10년 지난 시점에서는 네가 합격을 해도 당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자동차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는 거죠. 자동차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2009년에 계약이 성립했고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 거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의뢰 채권, 자동차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의뢰 채권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다? 2019년부터, 이때부터 의뢰 채권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채권의 이 소멸시효는 2019년서부터 진행하는 거죠? 채권이 발생하고 나서요. 과거 10년 동안은 효력이 발생했어? 아직 발생 안 했어? 아직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도 되지 않았던 때는 소멸시효 진행해, 진행 안 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럼 갑이 여기서 야! 소멸시효 완성이야. 자동차 안 줄 거야. 라고 하려면 그럼 몇 년도가 됐을 때? 2029년도가 됐을 때. 2029년도. 합격하고 나서 1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소멸시효 완성했으니까 안 줘. 라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설득력 없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 신의칙 위반입니다. 자, 신의칙과 관련해가지고는 내용을 좀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집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신의칙. 자, 역시 뭐 틀은 똑같습니다. 틀은 똑같아요. 합격하면 준다고. 내가 합격하면, 네가 합격을 하면은 내가 3억을 주겠다. 3억을 준다고, 증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성취가 있게 되면 누가 이익을 받죠? 누가 이익이에요? 을이 이익이죠. 그럼 갑은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갑은 불이익이죠. 뭐를 하면요? 합격하면요? 너 합격하면 내가 3억 줄게. 근데 을이 너무 공부를 잘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합격 이제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에요. 모의고사 뭐 몇 등 하고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면 합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얘가 합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 합격을 방해할 수 있죠? 을을 뭐 하면 돼요? 감금한다고요? 시험 치는 날 감금해버리는 거죠, 감금. 자, 시험 치는 날 갑이 을을 감금시켜버렸다. 그러면 을은 합격을 해요? 합격 못해요? 합격 못하죠. 불합격하죠. 불합격. 자, 근데 이거는 을이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갑이 뭐 했기 때문에?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네가 방해해서 그런 거잖아. 나쁜 놈아. 그러면 을은 여기서 비록 불합격을 했지만 반대로 의제가 돼가지고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이에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상대방은 반대로 의제가 돼가지고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성취 주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입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정당하게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죠? 컨닝한 거죠, 컨닝. 컨닝해서 합격했어요. 뭐 대리 시험을 봤든지. 자, 그러면 을이 비록 컨닝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반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성취를 주장, 불성취를 주장. 예, 맞습니다. 불성취.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역시 이것도 반대로 의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켰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5번이요. 효력입니다. 자, 조건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일단 원칙부터 보게 되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둘 다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성취 시부터. 성취한 때부터.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이죠. 그러면 성취 시부터라는 말 자체가 소급한다는 거다, 소급 안 한다는 거다? 소급 안 한다는 거죠. 소급 안 해요, 원칙은. 근데 밑에 예외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약을 했을 때. 자, 예외에서 주의 1번. 소급표 특약이 있을 때는 계약 성립 시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특약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런데 밑에 주의 2번도 보세요. 조건은 소급표 특약이 유효인데 기한 같은 경우는 소급표 특약을 넣어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조건에서는 소급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기한에서는 안 된다고요. 자, 내려가세요. 이제 입증 책임. 그렇죠? 역시 틀은 똑같습니다. 안 달라져요. 다 정지 조건이죠. 합격하면 상가를 준다. 상가를 증여하겠다. 그죠? 예.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지금 현재 300이에요, 300. 꿀이죠, 그죠? 꿀이죠. 그럼 상가를 받고 싶죠. 자, 그러면 합격을 하고 나면 상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합격도 안 했으면서 야, 지금 시험이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아직 시험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가 달라고 청구. 그럼 아직 시험도 안 쳤으니까 아버지가 상가 줘요, 상가 안 줘요? 상가 안 주죠. 안 주겠죠? 왜냐하면 합격을 하면 준댔잖아. 합격을 하면 준댔잖아가 바로 우리의 증여계약 속에는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있다. 그럼 을은 정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조건 없다 그래요? 을은 없다 그러죠. 합격하면 상가 준다 그랬다? 그냥 준다 그랬다? 그냥 준다 그랬다. 라는 게 누구 주장? 을 주장이죠. 을 주장. 그냥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은 그 입장이 아니죠. 아니지. 합격을 하면 준댔잖아. 이게 아버지 입장이죠. 아버지 입장. 그럼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고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투는 자
효력을 주장해요, 효력을 다퉈요? 지금 상가를 주려고 해요, 상가 안 주려고 그래요? 주려고 안 주려고? 안 주려고 하죠. 그죠? 효력을 주장, 효력을 다퉈.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 그냥 준다고 하지 않았다. 합격하면 준다고 했다. 이게 아버지의 입장이죠. 효력을 다투려는 자. 자, 반면에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그럼 합격을 하고 나면은 조건이 성취되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죠. 조건 성취되었다.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죠. 이렇게 입증 책임이 둘로 쪼개집니다. 효력을 다투려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오죠. 이거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같은 말, 권리를 뭐 하는 자? 취득하는 자. 이거 아버지예요, 따님이에요? 따님이죠, 따님. 그죠?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증여계약 속에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이죠. 정지 조건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죠.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결국. 축하드립니다. 합격을 했어요. 5년 만에. 공부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동안에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네. 자,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이제 상가 달라 그러겠죠? 상가 달라고. 상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가 안 준다고 하는 거죠. 안 돼. 아니, 왜 안 됩니까? 합격했는데. 1년 안에 합격이었어.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준다고 했던 거였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이 아니지. 10년 아니라고 그랬잖아. 10년 아니라고. 그죠? 0을 빼먹고 있죠. 그러면 과연 합격하면은 상가를 증여하겠다라고 했던 이 법률행위, 이 조건이 과연 1년인 건지 아니면 10년인 건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주장이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게 3번이에요.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건 1년 안에 합격이었다라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갑 쪽에서 하고 10년 안이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하시고? 이건 을이 해야 되는 거죠. 을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어떤 조건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이제 기한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자, 조건하고 달리 기한 같은 경우는 도래 여부가 확실한 사실. 자, 밑에 2번의 종류 보세요. 시기부 기한도 있고 종기부 기한도 있는데 시기라고 하는 거는 기한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종기부 같은 경우는 효력을 잃는 거, 소멸하는 겁니다. 자, 밑에 양보하러 3번이요. 확정 기한도 있고 불확정 기한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갑이 사망하면 이런 식으로 기한이 들어가면은 일단 돌아가신다라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정이라는 거죠. 불확정 기한. 확정 기한이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8월 12일이 되면 그때 내가 오빠한테 선물을 줄게. 그죠? 이러면 불확정기한, 확정기한. 확정기한이죠, 확정기한. 그렇죠? 확정기한. 8월 12일에 줄게. 아니면은 야, 네가 죽으면, 네가 돌아가시면, 그럼 내가 선물 줄게. 그럼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불확정이죠. 이건 불확정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불확정기한이야. 그죠? 예. 뭔가 이제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고 싶죠, 선물을. 그죠? 좀 돈 좀 되는 선물을. 근데 계속 그 미역국으로 퉁치려고 하더라고요, 미역국으로. 미역국으로 퉁치려고. 그죠? 뭔가 이게 제 생일에 있다요, 제 생일이에요. 선물 줄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언제 선물 줄래? 네 죽으면 줄게, 내가. 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미역국으로 퉁치려고 그러고. 예. 네. 근데 또 지 생일 되면은 또 달라 그러죠.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내려갑니다. 저 밑에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하기로.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조건이냐 기한이냐를 물을 때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거죠.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다, 조건이다. 기한이라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매도할 때까지.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건 조건으로 봐야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안 할 수도 있죠. 불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고 이거는 기간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3번이야, 3번. 밑에 기한의 이익을 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자, 개념부터 보면은 기한 도래전에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가리켜서 기한의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다. 자,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비대차.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리고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변제일자를 정하죠. 변제일자를 정한다.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뭐 한 1억 정도를 빌려주면서 변제일자는 2022년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갑한테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채무자가 누리게 되는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이다. 근데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담보로 제공했던 임야가 있었고 임야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갑이 임야와 이 수목 집단을 담보로 제공했고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 을은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여기서 나무 다 자르고 벌목을 해버리고 여기다 건물 짓고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담보 가치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저당권자한테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가 누리고 있었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이렇게 상실돼 버린다라는 거는 기한이 도래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기한이 뭐가 되는 것과 같다? 도래하는 것과 같다. 기한 도래와 같아요. 그러니까 변제일이 원래 2022년 12월 31일이었죠. 지금 당장 돈 갚아야 돼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상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당신께서 담보 가치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갚으시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것과 관련해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됐다라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로써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특약. 자, 그리고 담보 가치 하락의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 측에서 이를 청구해야 비로소 상실한다라는 취지의 특약도 있고 청구해야 상실.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그 특약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담보 가치가 하락된다라고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특약, 이걸 가리켜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자, 반면에 그런 사유가 생겼다라고 해도 채권자 측에서 반드시 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상실되는 거. 이런 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상실 특약이.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하네요?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편하겠죠? 청구 안 해도 되잖아요. 번거롭죠? 청구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채무자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약에 해당되는지가 아리까리한 상태라면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합니다. 자, 242페이지 펴보세요. 양괄호 3번 해보시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나오네요. 담보가 손상됐거나 담보 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오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습니다. 자, 기억에 정지 조건부 이익 상실 특약. 니은의 형성권적 이익 상실의 특약. 자, 먼저 기억에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 쪽에서 뭔가 청구를 할 필요가 없이 즉시 자동적으로다가 상실돼 버린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당사자가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쪽에서 뭐를 해야만? 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상실된다 이 말입니다. 밑에 디귿이요. 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칙 파트를 다 마무리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물권법 나와 있죠. 지금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끊어서 물권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